Guys, if you ever come to Korea, here is the place you definitely need to stop by. We are here at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in Korea and the biggest fish market in Seoul. 안녕하세요. 이게 광어예요? 예, 광어예요. 큰 거 있어요? 큰 거 여기 큰 거 있어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양식산이에요? 양식산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죠. 아주 고소해요. So flatfish is Koreans' favorite raw fish, but that person just told me it's even better when it's raised by fish farming? This is interesting. 예리한 칼날이 광어의 살을 가른다. 그저 흔한 횟감으로만 생각했던 광어의 화려한 변신. 이곳은 영국이다. 그것도 런던 한가운데. 이틀 전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산 광어는 오늘 귀한 식재료로 영국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곳은 영국 현지인뿐 아니라 영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르는 유명 레스토랑 중 하나다. I expected it to be fishier. I expected the Korean flatfish to be a little bit fishier and not as mild, but it was delicious. It was mild and easy to eat. 이 특별한 요정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섬 제주도. 그 맑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한국 광어의 명성은 시작된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광어는 연간 약 2만 5천 톤 규모로 국내 생산량의 약 60%,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 위치한 한 광어 양식장. 출하를 앞두고 광어를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이다. 살이 잘 오른 광어의 꼬릿짓이 힘차다. 광어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선별된다. 그리고 팔팔한 모습 그대로 수송차로 옮겨진다. 화로 수출의 경우 살아있는 그대로 현지까지 운송된다.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출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곳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201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 지정 광어 수출 선도 조직으로도 지정됐다. EU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어를 수출한 곳도 이곳이다. 맛과 품질로 건 승부. 그 속에는 독특한 사료가 한몫을 했다. 일반 사료에 특별한 물질을 함께 섞어 자신만의 사료를 개발해낸 것이다. 이 물질을 광어 사료로 사용하면서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줄고 맛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로 백년초다. 예, 광어한테 좋은 사료를 주는데 거기에 몸에 좋은 백년초 발효된 것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흔히 백년초라고 알려진 부채 선인장은 제주도 자생종이다. 부채 선인장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광어에 먹인 결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기능성 물질이 일반 광어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 이상 축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일반 광어에 비해서 백년초 광어를 먹음으로써 이런 건강 기능성 물질들을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고, 이 생산 어간은 이 백년초 발효액을 쓰면서 얻어지는
이 무항생 개념, 항생제를 안 써도 되고 더 좋은 광어를 위해 양식장 시설 자체를 아예 개조한 곳도 있다. 언뜻 보아도 일반 양식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열심히 모래를 다지고 있는 광경이다. 마치 농사라도 지을 것 같지만 사실 광어 수조의 바닥을 까는 중이다. 자연 상태의 광어는 모래바닥에 숨어 산다. 그 서식 환경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돌바닥 대신 약 12cm 두께의 모래를 깔았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탁 트인 양식장의 시야, 지붕이 없다. 광어는 17도 내외의 수온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개 검은 차광막을 둘러 햇빛을 가린다. 지붕 없는 양식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거는 여기 우리 제주도에는 땅속에서 바닷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 바닷물 수온이 연중 17도이기 때문에 그 지하 해수를 넣어줌으로써 그 수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순환하며 공급되는 지하 해수 덕에 16도에서 17도의 수온이 항상 유지된다. 폭염과 강추위에도 수온의 변화는 거의 없다. 광어의 본래 서식 환경에 맞춘 친환경 양식장. 그것이 바로 광어 양식 1세대인 이곳 대표가 만들어온 변화다. 대량 양식되어 쉽게 공급되는 것 같지만 사실 광어 양식장에서의 폐사율은 50%에 이른다. 그런데 수조 바닥을 모래로 바꾸고 지하 해수를 활용하면서 폐사량이 줄어들었다. 광어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면서 생산량은 증가하고 품질은 상승한 것이다. 그 결과 수산물 중 세계 최초로 글로벌 갭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 갭은 국제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제도로 235개의 깐깐한 항목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일반 양어장에 비해서 관리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모래 속에 있는 고기를 꺼내서 선별하려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불편하고, 그러나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일반 광어보다 훨씬 월티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노력 속에 양식광어는 자연산보다 더 맛있는 양식산이란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국민 횟감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바다에서 잡힌 자연산과 일반 양식산의 차이를 굳이 밝히려는 이들도 있지만 맛과 영양에서 그 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생선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광어에는 그 콜라겐 함량이 높아서 단단하고 그 광어 특유의 육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어는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이어서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광어는 저지방 식품이긴 하지만 DHA, EP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건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광어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꽤 몸값이 비싼 생선이었다. 주로 잡는 어업에 의존했던 탓이다. 그런 광어의 대중화를 이끈 곳이 바로 이곳 육종연구센터다. (1980년대) 초 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광어 종묘 배양장이 설립되면서 한국 광어 양식의 역사는 시작됐다. 광어 양식의 처음이자 계속해서 광어 양식의 기술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곳은 한마디로 한국 광어 양식의 메카. 광어 양식의 성공은 한국 양식 역사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이 대부분이었던 때에 광어 양식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어류 양식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 기술을 이전받아 시작된 광어 양식이 2000년 이후엔 일본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광어 양식 연구 30년. 요즘 한국 광어는 차세대 광어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광어 육종 개발이다. 한눈에 봐도 선명한 크기의 차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대개 광어는 봄에 알을 낳고 그 알은 2, 3일 후면 부화한다. 알에서 부화한 직후의 치어는 눈이 양쪽에 달려있다. 그러나 부화 16일을 경계로 점차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60일 이후에는 완전히 눈이 한쪽으로 몰린 성어의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10개월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육종 넙치의 경우 일반 양식 광어에 비해 43%, 자연산에 비해 114% 빠른 성장을 보인다. 외양도 자연산에 가깝게 개선됐다. 판매 시장에서 자연산에 가까운 둥근 형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어 육종 연구는 5세대까지 와 있다. 연구 중인 넙치들은 11개월째가 되면 전자칩을 삽입하고 개체 관리에 들어간다. 성별 확인과 함께 크기, 무게까지 꼼꼼하게 기록된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잘라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유전자를 선별해 키워내는 것이다. 지난번에 와서 봤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자랐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육종 넙치 시험 양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육종 넙치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도 크다. 빠른 성장 속도는 단순히 양식 기간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어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설비 개선 같은 다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는 터봇이나 할리벗에 비해서 넙치가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보다 조금 양식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 경쟁을 갖는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넙치가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ll these people gathered here for one reason, to buy Korean flatfish. So now is 4 in the morning, yes, 4 a.m. It's really cheerful, right? These days, Korean flatfish has been really popular, not only in Korea, but also all over the world.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제 어업박람회.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400개가 넘는 수산물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한 곳.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 끝에 한국 광어가 있었다.
날것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광어회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지만 예상외로 현지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我觉得刚刚那个寿司超级好吃，鱼很鲜，然后米饭也很糯，反正挺好吃的，而且鱼也蛮有特色的，就这边平常都没有吃到嘛，酱汁也很好吃。我之前没有，不过今天吃了以后知道了。 광어회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도 소개됐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 광어는 청정한 양식 환경과 신선한 맛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바이어들의 상담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국 시간만. 比目鱼我们那边叫黄金蝶鱼然后呢，这个东西我们那边也有养殖的，然后呢，这个只是口感稍微差一点，然后呢，这次来也是想多找几个品牌多找几个包括这个外国的这种口感比较好一点的，包括像这个韩国这边然后呢，也希望多参考一下。 多找一点供应商，然后就是奔这个目的就过来了。예, 지금 현재 우리 수출하면서 일본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1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이고요. 제2시장이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수출 쪽에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시장을 뚫기 위해서 가장 인접하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광어의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런던에서 생선을 수입해 유통하고 있는 한 업체. 이곳은 지난해부터 한국 광어를 수입해 영국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광어를 냉장 숙성시킨 선어 형태. 한국 광어의 첫 번째 EU 진출이었다. 심지어 기존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터봇을 밀어내고 새로 시장에 진입한 성과다. 광어를 수입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그전에는 프랑스산 터봇이라고 불리는 비슷한 종인데요. 그 터봇을 수입해서 썼었는데 문제가 좀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질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선도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나 사심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주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이 광어를 저희들이 접하고 나서 너무 좀 질적인 면도 좋고 맛도 괜찮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을 영국에 있는 특히 런던에 있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영국 유통업체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8시간. 그리고 다시 현지 레스토랑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어의 신선도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된다. 도착한 곳은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산 광어를 공급받고 있다. Because most of farming fish are quite smelly, like taste like artificial taste. But this one is very natural, and texture is very gentle and soft, tender.
현재까지의 진출 성과는 긍정적인 편이다. 영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한국 광어 요리는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한국 광어가 영국을 넘어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Europe, especially London, is very competitive. So lots of food supply from all over the world try to sell their products. So marketing-wise, price-wise, because importing from Korea is already got disadvantage because of logistics. So price-wise, it's a bit tough. But I think the quality was very competitive. So as long as the government or whoever support their marketing or promotion would work better.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 8월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 8월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양식 어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 양식장은 정부 지원으로 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오존 필터를 사용해 바닷물을 정화하고 그 물을 양식장이 사용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폐사율도 낮추는 시스템이다. 양식장에서는 필수적인 하나의 장치로서 저희가 이제 도입되어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식장에서는 전기 필터를 새로 설치했다. 예비 실험 결과 전기 필터로 살충된 해수를 사용할 경우 광어의 생존율이 60%에서 94%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노력들은 한국의 광어 양식 설비를 EU를 비롯한 국제적인 수산물 관리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이 설비들이 본격화되면 수출 시장 확대는 물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광어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희는 그 특수 전기 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생물 보안 양식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 세계 최초로 그 유수식 양식장에 적용을 해서 지금 뭐 폐사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항생제 등도 안 쓰고 해갖고 가장 안전한 소비자 먹거리를 만들자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광어는 한층 더 친근하고 폭넓게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바다의 넉넉한 품을 닮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 광어는 지금 한국인의 입맛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과 어울릴 준비를 마쳤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Flatfish is Korea's favorite fish to eat raw. The brilliant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flatfish is not over yet.